그리고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나 점쟁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수행 뭐 일상이 수행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권했는데 내가 우리 효정이 수학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게 맞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이거 왠지 될 것 같아.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애 아빠랑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둘이. 근데 엄마들이 약간 이게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일반적인 그 학교에서 하는 교과 그 커리큘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지? 연계학습선상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초 꼬맹이들이 원소나 이런 것들을 집합을 배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미적분도 할 수가 있고 수열이나 이런 거를. 근데 엄마들이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고 있는 애들은 좀 저와 어쩌면은 좀 이런 교육 방식이 맞을 수 있겠어 하고 온 사람 조금 인식이 돼서 온 사람 이게 내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이 시스템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우리 이게 안 될까 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케팅 포인트. 이게 뭐 별거 다 알아. 지금 오늘 수행을 하는 이거 수행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이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는 게 마케팅 포인트죠. 그 전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요. 일단 얘는. 그런데 우리는 소위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것들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라는 게 먹힐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절박했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네. 봐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업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죠. 브랜드 없는 기업이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마케팅이 안 된다는 것은 새로운 기업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오래된 기업, 저 미국에서 전에 한번 미국에서 100대 기업이니까 미국은 얼마나 기업이 많겠어요? 땅 터지가 그렇게 크니까. 그 중에서 100대 기업, 그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한 기업을 100년 후를 보니까 그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남더래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지금 만약에 지금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업을 100년 후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또는 어떤가를 보니까 5개 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되거나 망했거나 없어지거나 그랬더라는 거예요. 100위 안에 5개밖에 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95개가 도태됐다는 거잖아요. 봐요. 미국에서 1위부터 100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도 대단한 기업들이겠죠? 자, 그런 기업도 도태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95개에서는 그 안에 들지 않은 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인지도가 없는 것들이 올라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또 마케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네요. 또 선입견 때문에 한번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면 영원할 거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쉽게 경험을 한번 봅시다. 나 젊을 때만 해도 맥주는 당연히 오비 맥주였어요. 그때 크라운 맥주가 있었나? 크라운도 그때 당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크라운 맥주는 잽도 못했죠. 맨날 오비 맥주가 절대적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 뒤집어진 사건이 발생했죠. 응? 하이트는 크라운이 바뀌어서 했나? 응?
지금 카스가 오비 맥주로 나왔던 건가? 내가 뭐라고 그랬나? 저기 크라운 맥주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나? 하이트가 나오면서 하이트라는 이름으로 크라운이 이미지 변경을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뒤바뀌어 버리잖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라운이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절대가 오비 맥주였어요. 근데 그 시장이 바뀌어 버렸잖아. 크라운이 더 많아지게 됐잖아.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무참하게 깨서 미안해요. 아니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니까. 네. 자, 결국에 뭐겠어요? 이 마케팅의 핵심은 결국에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라는 거죠. 니즈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니즈는 뭐겠어요? 거기 대상이 되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냐,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냐, 또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떤 점을 가장 결정하는 요소로 볼까? 뭘 가장 바랄까? 자기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학학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할까?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우선.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서 뭐 전국에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 중에서 다수 또는 그 중에서 분명히 먹힐 수 있는 사람만 먹혀도 충분하지요. 도대체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전국 부모가 다 거기에 가입해야 된다,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제가 말하는 그 니즈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 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어느 학원들을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구하는 바의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내용물이 달라도, 뭐예요? 수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괴롭다는 포인트는 다 달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이듯이 사람들의 요구가 다 다른 것 같아도 근본적인 요구는 다르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인 요구까지 들어가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거의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뭐예요? 하이트가 잡은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에요. 물로 가지고 잡은 거예요. 자, 맥주는 물과 보리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중에 맥주 전체를 가지고 맥주 브랜드를 어떻고 우리 맥주가 맛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백날 이래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오비 맥주에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나를 여기 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물로 잡았어요. 물로. 자, 물을 뭐예요? 오비 맥주는 저 도시에 있는 오염된 물이다 라는 이미지를 직접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지하 안반수 밑에 있는 이런 지하 안반수로 만든 맥주다. 근데 은근히 상대방 오비는 지하 안반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돗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오염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의 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도록.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는 올리고 은근히 그리고 깎아내리는 거지. 또 상대방이 빨리 따라올 수가 없어. 그 물 수온지를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 물 찾아서 어디 가야 된다든가, 거기서 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고 와야 된다든가, 뭐가 복잡해지는 거야. 자, 이 포인트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린 거예요. 맥주는 물이잖아. 그래가지고 단숨에 전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때린 거예요. 자, 물 하나, 딱 물의 차이. 관계의 그 고객의 니즈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을 다 수용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없어요. 네, 포인트가 없으니까 여하튼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초등학생을 내가 뭐 섭렵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뭐 내가 가능한 어떤 그 한계치 내에서 확실한 자, 근데 브랜드들은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그냥 막연한 광고를 해. 대신에 이쪽 홍보는 어떤 특정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돼.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것은. 그래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는 밑에 조금만 있으면 돼 그냥. 수학을 잘하면 결국에는 부모들이 그 오해하면 뭐 간단한 거 아니야. 수학 점수 잘 받는 거잖아. 성적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공부 잘하게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게 되는 포인트가 뭘까? 그 대부분의 부모들은 포인트를 모르겠죠. 무지하니까 몰라요. 가르쳐 줘야 돼.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럴 것 같은다면 되면 대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 결정하는 요소 그냥 막연할 때는 브랜드 당연히 결정하겠죠. 그 가능성이 높죠. 막연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쪽에서 구체적인 포인트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냥 막연한 브랜드 인지도만 믿고 있는 곳은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각 수학학원의 특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원은 이게 있고 근데 자기가 이제 포인트가 맞으면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잘 봐야 돼요. 이제 그 포인트를 잡을 때는 상대방이 쉽게 따라오거나 우리도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거꾸로 당해버려요. 상대방? 그러니까 상담자가 쉽게 상대 학원들. 네, 다른 학원들, 경제 학원들이. 경제 학원들. 네. 자, 근데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포인트를. 그래서 마케팅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이트가 우리는 지하 안반수라고 광고를 대대로 때렸는데 오비에서 야, 우리는 실제로 내가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하 300m 안반수야. 이래 뿌리면 이걸 뭐 말장 돌보기 되는 거지. 거꾸로 더 당해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학원에서 치지 못할 그러니까 이쪽 학원만의 어떤 저기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긴 하지. 자,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이 뭐 홍보 전단을 만든다면은 브랜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강하게 눈에 팍 들어오도록 그 포인트를 내세우고 학원이나 브랜드는 저 밑에 기둥에 있으면 돼. 아니 그게 브랜드 이제 포인트하고 브랜드하고 연결시켜서 브랜드도 이제 부각이 되게 해주지 뭐.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줘야지. 이미 브랜드 파워가 돼 있다면은 그 브랜드와 연계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트 광고할 때는 크라운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 근데 어쨌든 하이트라는 이름이 사람들 뇌리에 박힌 거잖아요. 물론 물 때문에 그게 이제 부각이 되긴 했지만은 하이트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이 사람들 기억 속에 박힌 것처럼 포인트는 포인트고 학원 이름이 또 알려지는 건 또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학원 이름은 저 기둥에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 이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강하게 드러나야 돼. 상담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나는 오빠님이 포인트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내가 뭐 하는데 어떻게 알려줘. 포인트는 알아서 선생님이 잡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올랐어. 좋아요. 내가 뭐 만물 박사야, 뭐 내가. 아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먹히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이 프로그램은. 근데 너무 급해 사람들이.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것은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반드시 생각이 강할수록 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어차피 애들의 성공은 단기 경주가 아니. 삶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
즉 삶에 성공하는 애를 만들고 싶으냐, 음. 100m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게 끓이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냐, 라는 거예요. 이 말 상의하겠다. 이 말 상의하겠어. 상담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그 기초, 수학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서 이게 삶에서, 그런 논리적인 사고, 어떤 이런 문제 해결 능력 해가지고 삶을 성공한 사람을 아예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냐? 당장 시험 하나 잘 보게 만드는 일을 해서 나중에 삶에 그게 활용 안 돼가지고 삶을 못 사는 애를 만들 거냐? 시험 잘 보는 애가 삶을 다 성공하는 그런 게 있더냐? 응? 도대체 수학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을 갖다가 잘 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수학이다.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 휴정이도 그 원을 얘가 배웠더라고요. 원의 개념을. 근데 그 배드민턴 공이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 원을 자기가 재보더라고. 그러니까 다 수학도 실생활이라고 말했는데 그 들은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더라고. 애들도 기억이 나면 그게 진짜 인과 연이 돼서 일어나면 자기가 자를 재보고, 그렇다면 이 배드민턴 공과 이 원의 그 지름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다 수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이게 실생활에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걔도 수학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요. 가끔 수학 지겹고 싫은데 수학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막 그래요. 근데 딱히 뭐라고 대답을 실생활에 다 이용해. 어디요? 마트에서요? 막 이래요, 애들이. 근데 그 이상을 말을 저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도 우리 애기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다 실생활에 다 널려 있는 게 수학이긴 한데 그걸 공부로만 보니까 엄마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 마케팅을 실패하는 요인이 뭔지 알아요? 온갖 장점들을 다 나열하는 게 마케팅의 실패의 가장 근본 요인이 포인트. 다 해버리면 똑같아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가 좋다고, 어떤 약이 좋다고 해서 갔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만병통치약이네. 이거는 안 낫는 게 없어. 근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겠는데 나한테 해당했어서 괜찮겠는데 했는데 이거는 온갖 게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럴까? 그래. 그래서 그거는 마케팅의 실패. 아주 차별적인 사람들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고 나머지 요소는 조그만하게 기퉁에 조그만하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요게 눈에 팍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엄마들의 입소문으로도 야 그 학원은 그거 하나는 잘해 뭐 이런 정도. 또 하나는 내가 과외선생으로 나설까봐 시기 고생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어디 밥 먹고 살겠어 어디? 차라리 과외선생으로 나설까봐. 나는 과외선생 하면 뭘 하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을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만 모을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왜? 공부 확 들어올 거 아니야? 공부 못한다는 애들만 모을 거예요. 응? 변화가? 봐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학원들이.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죠. 뭐 자기가 편하려고 하든 그래야 자기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학 공부하기 싫은 애들,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 다 우리 학원에 보내라. 나한테 다 보내. 내가 걔들 수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만들어줄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봐봐. 굉장히 왜? 리스크가 큰데. 위험 부담이 큰데. 왜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그럴까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못하는 것을 뭐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칭찬해.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것만 칭찬을 해. 그러면 애들이 점점 그런 부담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모르는 것에 대한 포인트. 모르는 그거 하고 딱 두 가지예요. 모르는 것에 대한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그 사고력이 좀 있어야. 자, 그다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야? 제일 처음에는 경험이 걔 애들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공부 못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기대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도저히 뭐라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포기가 했는데 일어나는 엄마는 욕구가 그게 채워지지 않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오히려 반대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는 재미없는 공부를, 하기 싫은 공부를, 힘든 공부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힘드는데, 하기 싫은데, 응? 자꾸 하는 거예요. 게임은 재밌는데, 이거는 못하게 하고, 하기 재미없는 걸 하라고 그러고, 애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재밌어서 오는 애들 하나도 없을걸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게임하고 싶지? 근데 맨날 불안하지? 떳떳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큰 소리 치면서 게임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듣도록 부모가 알도록, 너가 엄마 아빠가 너 공부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했으면 그래 30분 놀아. 2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놀아. 응? 그러니까 떳떳하게 놀아. 뭐라고 그러면은 큰 소리 쳐.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럼 데리고 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가 엄마 아빠 데리고 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러는 게. 수학도 아예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자꾸 그냥 보기만 해. 풀려고 그러지 말고 골치 아프고 그러지 말고 동영상 틀어놓고 너긋하게 앉아서 주스 마시면서 보기만 해. 근데 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거실에서 엄마 아빠 옆에 뭐 텔레비전 보고 그럴 때 거실에서 공부해. 거실에서 그 틀어놓고 해. 그리고 뭐라 그러면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아들이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그러라고. 그럼 큰 소리 치면서 좀 살아. 그래서 저 동영상 보는 걸 보여줘 싶죠. 봐. 야, 풀려가면 골치 아프잖아. 잘하려면 골치 아프잖아.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자꾸 보기만 해.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 그냥. 보고 그건 누구나 공부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이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문제가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실마리가 이제 돼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절대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은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봐서 조금 감이 잡히면 한번 해봐. 그래서 뭘 모르는지를 한번 찾아오면은 야 그럼 너 이제 대박이야. 그걸 칭찬해줘. 야 그러면 이제 공부할 맛이 나잖아. 지금까지 수학을 못한다고 구박만 받았어. 근데 이제 칭찬을 받아. 왜? 발견의 기쁨, 그리고 발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나는 브랜드 없잖아? 브랜드 없잖아? 그래? 파리에서 갔다 브랜드 없잖아? 그럼 누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수행에서는? 큰 브랜드들 있겠지. 수행에서. 지금 수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보고서요. 그리고 수행에서도 브랜드가 없잖아. 브랜드가 없지. 왜 브랜드가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봐봐. 그렇다고 해서 수행은 학원하고 달라가지고, 떼거리를 모을 이유가 없잖아. 떼거리 모여가지고 뭐 할 텐데, 이거는 세상의 일이지. 근데 그 유명한 거 사람들이 정말 자가 분명하신 분이고 눈 밝은 스승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유명한 것과 나의 괴로움이 해소되는 어떤 그 조건이 되어주는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거야. 이제 괴롭다. 또 유명한데 다 찾아다니다 안 되면 오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 따라서 그래가지고 돈 벌 일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야. 어쨌든 내가 이제 과외선생을 한다면 나는 그러겠어. 과외선생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이렇게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를 나는 마케팅 하겠어. 왜? 사실은 거기는 못하는 애들은 브랜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니까. 브랜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참. 수행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 딱 이렇게 뻗어치는 거야. 너무 크게 질러. 너무 크게 질러. 수습해야 돼. 아니 실제로 이수적으로 그게 진짜 포인트라니까.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말을 지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지면 되는 거야. 자, 공부시키는 건 당연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학을 언제부터 잘했다고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부모가 다 알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해요. 네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눈치를 채게 해라. 너 공부할 때는 네 방 문 열어놓고 해. 게임할 때는 문 닫아놓고 하고 공부할 때는 문 열어놓고 해. 그러니까 참 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들 이렇게 보면 어째 모를까 저 머릿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치 내가 한다고 해서 얘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모르는 건데 저렇게 들어도 모를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웃긴 거네. 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애보다 못하는 애들 훨씬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재미없어 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아니면 수학을 못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응?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진짜 포인트 아니에요? 응? 왜 요새 학습 방법 중에 메타인지 학습인가 뭐 이런 거 좀 유명하지 않나요? 뭐 유행 아닌가? 네, 맞아요. 그 메타인지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자기가 이제 뭐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걸 아는 게 일종의 이제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뭐 수행하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메타인지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제 이게 바로 진짜 메타인지지. 사실 모르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즉 그 부분에 칭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얘들이 아예 모르겠어요. 이건 얘가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거의 보면은. 근데 어느 부분을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걸 찾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해결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칭찬을 일단 해주고, 이거를 뭐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주든가 하는, 그렇게 가도 아이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럴까?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과 함께 이제 동반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도전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애 아빠도 이제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 그러고 보냈는데 1분도 안 돼서 똑같고가 하면 목소리가 톤이 조금 높아지는 게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옆에서 채점을 주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쩔 때 생각이 났을 때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 그때 꼬맹이들이 보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봐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걔네들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커져 물어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겁이라 그럴까? 겁이 난다 그럴까? 부모들이나 선생들이 결과에 너무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반대로 과정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모른다는 애들은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영원히 모르게 돼요. 자, 그래서 모른다는 애들은 우선 많이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많이 듣고 이 경험이 많아야 돼요. 우선 이거부터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일률적으로 애들을 다 앉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학습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 앉아서 컴퓨터로 한 뭐 5분가량 되는 거 동영상을 자기 스스로 들어야 돼요. 듣고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나온 문제를 이제 풀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꼬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날 배운 게 주제가 집합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는 집합이라고도 안 배우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모임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난이도별로. 좋아요.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아주 좋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사실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경험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이제 애 아빠는 주로 중고생들을 많이 접했고 저는 이제 초중생들을 많이 접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성향을 조금 뭐랄까 여기보다는 더 조금 더 알죠. 근데 우리 애 아빠는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좀 답답했다고. 왜냐면 중고등 애들은 뭔 말을 하면 좀 빨리 이제 자기가 경험이 많이 그래도 있으니까 습득을 알아듣잖아요. 이해력은 좀 폭은 더 넓잖아요. 초등 애들보다. 근데 이 애들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네. 초등학생들이 훨씬 가르치기가 쉽죠. 중고등학생들은 아는 애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애들은 사실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앞에 기초가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왔으면 기초가 없는 과정에서 이 참을 어려운 얘기. 근데 초등학생은 그 이전에 기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동영상만 많이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듣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이 동기부여가 가장 동기부여가 뭐예요? 애들은 게임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동기부여예요. 떳떳하게 게임하게 해주는 거. 그런데 참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 봐요. 공부하는 걸 문 닫아놓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할 때는 편하게 공부를 해야 돼. 부모들이 다 알도록 공부를 해야 돼. 노는 거는 다 알면 재미가 없죠. 노는 거는 은밀하게 해야 재밌어. 그러니까 노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공부는 다 드러놓고 할수록 이게 이 뿌듯함이 커져요. 그래서 공부를 다 드러내게 하도록 하고 부모하고도 상담하면은 그 점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문 열어놓고 공부하라든가 큰 소리로 하라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보상을 요구해. 너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을 그럼 2시간 공부했으면 최소 1시간은 요구를 해 라고 해요. 반은 요구를 해. 그래서 게임할 때는 문 닫아놓고 하면 돼. 부모가 뭐 그때는 문 닫아놓고 한다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자, 이게 걔를 관심을 갖고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거는 가정학습에서 영역이고 이제 우리는 학원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보고 오라는 말이나 아니 여기 학원에서 들어요. 학원에서 듣고. 근데 학원에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집에서는 듣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학원에서만 듣고 학원에서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영역. 하여튼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한 애들은 선생님 관계없이 따로 그것을 들어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따로 집에서 들을 수 있어. 있어? 집이 아니면은 학원에 어떤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아이디가 오픈이 돼도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아니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 그건 원래. 그래? 프로그램 유치를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고. 아니 근데 무슨 말? 동영상? 동영상을 집에서 들을 수 있냐고. 집에서 들을 수 있지 당연히. 컴퓨터가 있는데 핸드폰으로도 다 들을 수 있고. 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브랜드가 꼭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 큰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큰 희망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걸 고른 거는 아니죠.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정말 뭐
좀 뭐 이름이 있다 하는 걸 했는데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우리 아이 거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을 보고 고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이런 연계학습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내용물을 보고 그 포인트로 그런데 아따마야타님이 별로 신뢰가 안 되겠다. 왜냐면은 왜요? 그렇게 잘하는 후보고사는 왜 그 홍보를 못 해가지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냐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왜 아 그러시지?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떼거리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사님이 올리신 수많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수많은 동영상 하니까 마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아무튼 얻어 걸린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제목들이 되게 좀 재밌는 것들도 나름 있고 좀 일상적인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가 요 문자에 들더라고요. 요새 올린 그 뭐 변명 요 내용을 내가 뭐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제목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행단체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동영상을 올려놓고 뭐 번뇌를 뭐 어째저째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말은 무하다, 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올린 동영상 그 첫 단추,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첫 단추가 그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을 고를 때도 보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거사님 제목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제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제목이 잘못된 제목부터 어긋난 동영상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아버님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법상 스님의 올린 중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체법이 공상인 이유라고. 공상? 공이라고 해요. 공이란 말이에요. 공성. 공상. 공의 상이라는 거예요. 공상. 이미지 뭐 상할 때. 공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법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공의 상이라는 거예요. 공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런 말과 글이 나와지는 데에는 그만한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없으면서 그런데 수행자들의 안목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자들도 모르고 그걸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일체법의 공상은 반야신경 강의를 하면 나오는데 반야신경에 시제법 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네. 시제법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일체법, 모든 법이 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제법 공상의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의 공상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법이 공상이 아니라 모든 법의 공상이라는 거예요. 시제법 공상은. 일체법이 공상이 아니라 일체법의 공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상이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일체법의 공상은 뭐 이거라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일체법이라는 것이 바로 공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체법이라고 하는 공상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는 일체법이라는 공상은 뭐뭐뭐뭐뭐이다. 그럼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분은 일체법은 공상이다 하고 끊어지고 그다음. 일체법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이 공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상은 일체법이란 이런 상이 없는 것이 공상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런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공상이죠.
그러니까 공상이란 말은 이런 일체의 모든 현상이 바로 공의 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의 공이라고 이런 말 이것을 공이라 그러는데 이런 공의 상은 어떤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공상이 아니고 그렇지. 이것의 공상은 이런 말이. 이것의 공상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이제 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오는 거야. 무아니비 설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봐요. 그러면 뒤에 무아니비 설신이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다 일체 만물 만상은 다 생기고 멸함이 있죠. 공상에는 생기고 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체법이 공상이다? 이런 일체법이 공상이다? 공의 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반사신경의 말은. 자, 일체 이런 현상들의 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요. 공상이 어떤 것인가? 뒤에 나와요. 굳이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일체법이 공상이래. 그럼 뒤에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야. 연역법 같은 거다. 위에서 결론을 미리 내버리면 그거는 이런 것을 제목으로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데 그런데 그 동영상에 대해서 그것을 뜬 사람이 감동적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럼 또 자기 생각으로 안 먹이겠죠. 예. 근데 그 떼거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 그렇죠. 자, 그거는 세상에서는 떼거리가 중요하겠지. 누가 중요하대요? 그게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미안해. 나는 또 아토마이타님이 마케팅에 그리 잘하는 놈이지. 너는 뭐 이럴까봐. 제가 봤을 때는 거사님이 먼저 제발 잘하지. 나는 전혀 볼 생각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 미안해. 그게 아무리 수만 가지 아니 수천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도 그렇게 바른 견해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겠지.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브랜드 이미지를 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인을 찾자 하니 브랜드 이미지까지 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브랜드가 조금 알려진 거를 찾아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예. 왜냐면은 뭐 여기에서 승부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까처럼 이제 해보는 거고 그래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다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이게 안 바뀔까? 이게 예. 물어볼 거 없어요? 또 없다 하겠지? 아니 아까 화장실에 그러면서 오줌을 싸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절에 다니면서 뭐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수행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수행이더라고 수없이 봤었는데 그게 피부로 안 와닿거든. 근데 아까 막상 거사님이 공부하는 거나 우리가 수행하는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마찬가지로 수행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삶과 수행이 같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일어난 생각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럼 아까 이제 뭐 인연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번에 애기 엄마랑 자면서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떻게 떠오르는 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히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똑같은 인연작용인데 네. 우리가 이 인식되는 즉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생각은 작용되는 생각들 중에 아주 일부분이
이제 보임이 있으니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예. 생각이 있으니 일어나는 생각도 있어요. 예. 이제 생각이 있으니 일어나는 생각인데, 일어나는 생각은 인식이 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뜬금없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자, 앞에 그것이, 우리는 소리가 알아지는 이치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다. 이거는 쉽게 되고, 그러니 뭐 생각이 있다. 이거는 쉽게 되는, 뜬금없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이 없어도, 뭐예요? 배에서 뭔가가 알아지기만 해도, 잠자면서 의식되지 않아도 모기가 물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간지럽다 또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작용되기 때문에 의도가 일어나고 그 현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마치 알아지지 않는 거. 사실은 알아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의식 표면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 상태이지만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서 사실 인식되는 생각들은 빙산의 일인 것 같아요. 즉, 이 뇌파를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됐을 때 이 뇌파를 해보니까 한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분에 일어난 생각이 몇 개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자, 일어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귀는 소리만 닿으면은 요 귀의 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다 인식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졌으면 들리는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귀에 닿았고 들림은 있었는데도 이게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요 생각에 빠져서 이 생각이 지금 의식상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 들린다는 것이 의식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들면은 뜬금없이 이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수많은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이 있고 또 이 생각이 있으니 또 이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작용되는 것은 반드시 뭔가가 작용돼야 생각도 있어요. 즉 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생각이 작용되고 보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생각이 되고 생각이 알아져야 생각이 작용되고 또는 의도가 알아져야 생각이 작용되고 자, 이렇게 되지 뜬금없는 그냥 문득 일어나는 그 생각만 일어나는 이런 것은 없어요.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 마치 그것이 끊긴 것 같이 문득 알아진 것 같아서 뜬금없다라고 그런 거지 일어나는 작용을 잊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지금 들린다는 걸 안다, 보인다는 걸 안다는 것은 실제의 경험에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경험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그 어떤 내가 한다는 상에 빠진 요것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다는 것이 그냥 들리는 대로면은 모든 것이 다 경험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은 기억에 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한다는 상황이 되면 내가 한다고 하는 요 경험만이 요 조건이 됐을 때 요것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도 아주 편안하게 들리는 그대로가 돼야 그 다음에 기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뜬금없다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거사님 자꾸 아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하셔가지고 그 거사님 자체에 대한 전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오히려 내가 여기 금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나 때문에 두 분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묻혀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뭐야 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일이고 둘이 있으면 둘의 일이고 그런 거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라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근데 뭐요? 아따마이타님이라도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안 오는 게 편한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냥 이제 아따마따님 안 오면 다음에는 이제 금속과 할 사람 없어요. 딴 사람 와. 그 사람이 나 혼자 오면 좀 이상한데 또 안 와. 계속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이제 없애야지 뭐. 이제 이러다가 법회가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따마이타님이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아, 그러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난 제가 고맙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와줘서 내가 고맙지. 미안하고 괜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혼자만 있어서 혼자만 이렇게 뭐랄까 민망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차를 들어보니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래. 따로따로 물건을 주면서 차가 없네? 나 혼자 이건 아니겠지. 근데 뭐요? 혼자 있으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 뭐 뭐든지 이야기해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럼 미안하게 뭐 우리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미안한 게 아니 뭐가 있어? 그거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조금 그럴싸한 질문과 좀 수행다운 고품격적인 질문과 정말 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니까. 그런데 어떤 걸 이야기해도 다 법담이 되어지죠. 우모사가 이야기하면은 어떤 일상 똥 싸는 이야기를 해도 법담이 되어져요. 응?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네. 고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생활에서 무언가 잘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 학원 세종대전 뭐 사업자 설명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사장님이 저한테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한 10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제 뭐랄까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막 그날 사례 발표해야 될 걸 막 이렇게 다 정리해서 그날 발표할 건 뭐랄까 다 외워서 그냥 뭐 책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도안을 안 보고 자료를 안 보고 이렇게 말을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만 할 말만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 하니까 뭐랄까 그 지사장님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로 내가 편하게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덜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노력을. 참으로 황당한 건 뭐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황당하죠. 예. 특히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 강의를 한다, 또는 사례 발표를 한다, 또 법담을 한다, 법문을 한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걸 한다. 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봐요.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요. 아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자기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데 열심히 자료 편집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발표를 해? 자기도 모르는 걸 발표한 꼴이잖아.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게 불안한 거야. 응? 맨날 찝찝한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근데 봐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황당한 거죠. 차라리 몰라서 발표 못하겠어요 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든 거죠.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 사례 발표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내 경험을 말하는데 정리하고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은 뭔가 잘하려고 하니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경험은 당연히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할 필요도 없이 한번 말이 나오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법담이라는 것을 왜 준비를 해요? 법문에 왜 준비를 해요?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건데. 왜? 경험으로 알아진 걸 이야기하는데, 왜 업무가 필요하고, 왜 준비가 필요하지? 그래서 세상사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잘하려고 하고 모르는 걸 하려고 하면 엄청 신경 쓰이고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는 힘들 것도 없고 피곤한 일도 없고 부담스러울 일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솔직하려고 그래서 솔직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솔직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참 황당하게도 방 다 널브러져 놨길래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짜증내고 깨끗함의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엄마는 깨끗함의 기준이 뭐야?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가 좀 그러냐면 그래 깨끗함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꼭 이 대가리 돌려서 하는 이야기 같은 거 이게 지가 뭘 알아서 하기보다 지금을 면책받고 싶어서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그게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깨끗함의 기준이 뭐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막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야, 이네. 그렇죠.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나는데 그래? 네가 진짜 알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속으로. 어디에서 들은 소리 또 뭐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네. 아타마이트님은 또 아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나요. 자,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뭐가 포인트일까? 알고서 너가 그런 거냐, 아니면 들어서 너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그렇죠. 피해가려고 하기 싫은 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거냐?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타마이트님이 현명하다면은, 현명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명하지 않아서 화부터 올라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류의 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 삶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스스로 경험되는 자신에게 경험되는 불편이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불편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아무 불편이 없나?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마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다른 너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네 방을 보면은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 만약 그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네가 편할까? 응?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걔는 말이야 걔를 가지고 방도 청소 안 하고 그렇다는 소리가 나면 너는 편할까? 누가 편하면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이런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난 중에 그러면 이야기하라고 돼요. 자, 그러면 말은 뭐든지 그러면 자 지금까지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지. 네가 엄마가 그런 것이 안 보이면은 엄마가 그런 말이 안 나왔겠지. 그래, 그거는 기준이 엄마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 말에 나온 것은 엄마 기준이야. 그래, 네 기준이 아니라 엄마 기준이야. 엄마 기준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기준이니까 이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엄마 입에서 엄마 기준에 따라서 말이 나왔어. 그런데 기준이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마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나? 정말 네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자신을 솔직하게. 네가 정말 불편하지 않다면 그러면 상관없어. 뭐가 네가 돼지막으로 해서 살든지 소막으로 해서 살든지 뭐 그럼 상관없어. 근데 네가 만약에 네가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사람은 불편하다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그렇게 삶으로써 너는 불편함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자, 우리 집이니까 그렇지. 이제 네가 사회에 나가서 또는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막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하자. 네 마누라가
그러면 그러한 너를 좋아할까? 응? 그러면 그런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럼 너는 행복할까? 너가 그래도 행복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면 괜찮아.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 응? 자, 포인트는 뭐예요? 불편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응?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유롭느냐 자유롭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그것으로부터 진정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그걸 갖다가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스스로 그러냐 안 그러냐의 문제야.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걔랑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때 보면 뛰는 놈이 나는 놈 같은 생각이 네, 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말문이 턱턱 막히고 아씨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해야지 막 속으로 막 궁리하고 있어. 지고 싶지 않아서 가끔. 그래요? 네. 이제 수행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말로서는 다 거의 도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응? 당신의 경험이 말대로냐라는 거예요. 응? 말대로냐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은 말로선 틀리지 않아. 그러나 실제 경험 상태가 그러냐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게 해봐. 응?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방 정리 그거 한번 언제 말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듣고 나서 그치 가방 뭐 진짜 뭐야 이렇게 피조물 몇 평 됐지도 않은 평도 아니지. 그 가방 안에 연필이 굴러다니든 그렇지 지우개가 굴러다니든 그게 또 결국은 걔 문제인데 내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얘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그 말이 안 나와지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의보다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뭐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딱 그러면서 언젠가 지가 불편하면 뭐 필통성에 넣을 것이고 그거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 말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좀 가방 좀 필통 제자리에다 넣고 딱딱딱딱 정리해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아까 말했더니 그랬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잘못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면 고사님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가 무지해서 그냥 걔가 앞에 있다 생각하면 이런다면 엄마 생각에는 참 혼란스럽네. 이게 엄마 같으면은 막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자, 네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이는 또는 그렇게 든 생각을 내 견해의 입장에서처럼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어라는 쪽에서 그렇죠. 내 생각은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생각을 너보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여서 그러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미 거예요. 그거네. 너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상태가 걔라고 이미 결부를 시켜서 그렇죠. 말한 것과 같은 포인트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안 해주면 그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면 걔한테는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걔 정말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쥐가 불편하면은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자꾸 자기를 간섭하게 되면은 걔는 엄마 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자기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어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아예 다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듣기조차 싫어해버리게 돼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왜 내일에 대해서 내일인데 왜 누가 간섭해? 선생도 내일이고 내가 뭐 선생 네 아들이야?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한테 오면은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이 뭐 엄마 소유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해봤자 소용없고 자꾸 더 그렇게만 할 텐데 말을 안 해야지. 이러면 화고 그건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냥 저는 그걸 화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 뭐 지가 불편하면 어떻게 뭐 치든지 어쩌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 그런데 내가 이걸 뭔가 방어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는 불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걔 입장에서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한 제 걔 입장에서? 수정 입장에서 아, 방어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뭔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좀 피곤하기는 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어떨 때는 들지는 몰라도 불편하다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잘 않아. 피곤한 삶이 되지 힘든 삶이 될 뿐이지. 조금 이 모양이 좀 다르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엄마한테 그러면 점차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엄마 생각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으로 규정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엄마가 말하는 말이 곧 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말 자체가 너는 그런 애야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의 점점 그렇게 되면 아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입만 열어도 불편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애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화할 때 이거는 엄마 생각이라는 것을 좀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그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다르긴 한데 엄마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 벌어진 그 가방이 흐트러짐의 이 현상과 엄마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면서 해야 얘가 오해 없이 듣는다는 이야기군요. 근데 화날 때는 진짜 그게 그거예요. 뭐 새끼들은 뭐 마치 뱀으로 착각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화가 날 때는 그냥 너는 지저분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똑같은 원리는 나 여기 목욕탕 사용할 때 머리카락 틀어져 있으면 딱 보고 화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래. 예, 이렇게 좀 머리카락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오늘 많이 얻어갖고 간다고 하면 또 한마디 치나요?